얘기 들려오는 게 삼성 하이닉스 다 이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젠 8대 안 됐어? 미국에서는 요즘 한창 많이 얘기 나오는 게 1999년 와 이제 무슨 이제 $1000 간대네요.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던 게 마이크론이었고 삼성전자였고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CPU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중대장 옆에는 통신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CPU 옆에는 항상 나중에는 메모리가 중심이 되고 GPU가 CPU가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리네요, 난리. 예. 어제는 가족들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네. 예.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유명한 가게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 들려오는 게 주식 얘기죠 옆에서. 삼성 하이닉스 다 이러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한 분이 저랑 눈을 딱 마주치더니 이렇게 많이 뭔가 번쩍번쩍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이젠 8대 안 됐어? 라는 얘기들. 네, 그거 첫 번째. 그리고 또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요즘 한창 많이 얘기 나오는 게 1999년 99년에 뭔 일이 있었는데 IT? 예, IT Y2K라고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딱 소수의 종목들로 집중이 돼서 그런 종목들만 계속 끌고 간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지금이 거의 이제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아니냐. 미국도 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네. 그또 딱 보면은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러니까, 또 네. 예, 또 인텔 같은 CPU 업체들 멜트업 때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99년과 비슷한 장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나왔던 얘기가 약간 중국 증권사인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99년과 지금 2026년을 거의 비교하면서 예, 이어지는데 나중에 조심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99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은 AI 하드웨어 시대입니다. 하드웨어 시대란 얘기는 일단 AI가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려면은 뭘 딱 찍어서 그냥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GPU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GPU의 시대 엔비디아가 끌고 왔던 모습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다음은 AI 추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론이라는 얘기는 학습한 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물론 저희가 지금 쓰고는 있죠. 그래서 제미나이나 뭐 챗GPT한테 물어본다고 네. 하더라도 답을 줍니다. 근데 그건 단답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또 뭐 더 궁금한 게 없습니까? 라고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 가지고 단순하게 물어보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추론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추론이라는 얘기는 AI 에이전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결론을 내려서 어떤 뭐 결제나 아니면 어떤 상황까지 완전히 파악해서 끝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 시대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AI가 어디 감히 내 카드에 손을 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어디가 좋을 거고 그러니까, 같고 예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예약까지 끝내버려. 그러면은 AI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해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권 사야죠, 호텔 사야죠, 중간중간에 좋은 여행지 있으면 거기까지 관광지까지 다 관련된 결제를 해버립니다.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라고 할게요. 잘하니까. 예. 관련돼서 그 내용들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결제까지 끝낸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어떤 단계가 나오냐면 판단해서 결론까지 내리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걸 추론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습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CPU라고 하는 연산이 좀 중요해집니다. 결정을 내리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GPU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으면은 그만큼 CPU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추론의 시대라고 하게 되면 연산도 같이 와야 된다. 인텔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 요즘 보면은 한때는 GPU에서 AMD가 밀린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요즘은 AMD가 엄청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GPU 플러스 CPU가 얼만큼 들어오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GPU 때는 HBM이 되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같이 연결돼서 그걸 저장하는 쪽으로 중요하다. 근데 지금 CPU가 중요하다 보니까 HBM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메모리도 같이 또 중요한 거죠. CPU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정 내려면 약간 저장했다가 그걸 다시 끌어와서 어떤 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GPU, CPU, 메모리 이 세 개가 다 한 몸이 돼서 지금 AI 하드웨어 시대가 좀 강하게 이끌어진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럼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제 99년도처럼 그때 같은 경우도 인터넷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비게이터란 거, 네. 익스플로러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때 Y2K 때 이제
2000년대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수요가 같이 이어지면서 뭐 네트워크 관련 쪽들 이렇게 다 중요하게 본다고 해서 수요가 받칠 거야라고 봤더니 주가가 먼저 올랐더니 그 정도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갔다가 꺼지는 버블이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겠죠. 물론 금리도 그때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걸 떠난다고 해서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숫자가 나오느냐, 실적이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와 이제 무슨 이제 $1,000 간다네요. 그래 700 올라갔죠 이제. 네. 예, $700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랐어도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선행 PR을 본다. 11배입니다. 10배, 11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의 일반적으로 지금 S&P 500 기준의 선행 PR로 보게 되면 22배입니다. 그렇죠. 아직 절반 더 올라가서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1,500까지 뭐 30만 전자 200만 닉스는 기본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50만 전자 나오죠. 300만 닉스 나오죠. 네. 이렇게 막 불러갈 수 있는 배경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수출이 좋긴 좋은데 네. YOY로는 좋은데 예. 약간 좀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쪽에서 그리고 거기다 또 한때 그 얘기 있었죠. 반도체 메모리 가격 빠진다. 네. 물론 저 중국 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약간 고점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걱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네. 지금 5월 초 넘으면서 10일짜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확 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월 달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이번에 확인되고 또 메모리 가격도 고정거래 가격 비웃듯이 그냥 쭉 올라가 버렸죠. 하반기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영되게 되면 지금 EPS 상승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의 EPS 증가율은 올해 한 50% 정도 보고 있었는데 더 올라갑니다. 하반기에.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도 지금 일주일마다 지수가 1000포인트 앞자리가 바뀌고 있어요. 6,000이었다가 7,000 가고 7,000이었다가 8,000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PR은 한국의 선행 PR은 더 떨어집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주가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그러게요. 네, 그게 중심에 이제 반도체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갔지만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또 빅테크 기업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나라고 봤었더니 여전히 늘립니다. 그렇죠. 네, 혹시나 이게 줄어들게 되면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근데 그게 왜 늘어나냐면 반강제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계속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부품들이 다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AI 서버 쪽에 기판들도 올라오죠. 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지금 예상했던 투자 확대는 이어지는데 거기다 가격이 올라갔다는 쪽들을 더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경쟁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상이 없고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도저히 올라서 안 되겠다. 줄이는 모습들이 나온다 보면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막 폭등하고 그러면은 이때 우리도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중국 업체들이죠. 중국 업체들이 이럴 때 기회를 노려서 갑자기 증산을 설비 투자라는 걸 빡 늘린다 라고 하는 쪽인데 지금 보게 되면 되게 조용해요. 네, 할 것 같은데 뭐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율이 아직까지 못 받쳐줍니다. 지금까지 돈이 있고 정부가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막 열심히 뭐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올까요? 그만큼 반도체 쪽은 경험이 또 중요합니다. 그 경험과 그에 따라서 이제 고급 장비가 또 없으니까 그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미국이 또 시퍼렇게 눈을 그러니까요. 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못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다음 또 이번에 테라팹이죠. 이제 테슬라가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광범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게 이제 가격들이 예. 꺾이면서 변화가 될 텐데 지금 나오는 기조로 보게 되면 거의 2028년까지는 거의 뭐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여기서 물량을 늘리겠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건데 그걸 또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쪽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그런 몇 가지 사실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나 관련된 상황들을 봤었을 때 네.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건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유지가 된다고 봐야겠죠. 네. 삼성전자 이거만 딱 보시고 계시는 네.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까지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맞아요. 예, 그다음에 뭐 샌디스크도 하도 얘기하니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글로벌리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AI를 돌리다 보니까 지금 AI 에이전트 지금 현재 우리가 챗GPT 5.5나 제미나이나 뭐 클로우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예전에 학습한 걸로만
가지고 물어보니까 학습을 안 된 거는 말을 못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요즘 트렌드를 물어보면 모릅니다. 얘가 몰랐습니다. 몰랐었는데 이제는 지금 다 알죠. 실시간 검색을 얘들이 다 바로바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거대 언어 모델 처음 이제 구축돼서 시작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는 AI 에이전틱 AI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서 시대. 그래. AI가 비서로 근데 앞에 이런 그 학습이 중요했죠. 어떻게 그렇죠. 하면 많은 양을 학습을 시킬까?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애들한테 공부를 시킬까? 그래서 그렇죠. GPU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GPU가 8개 있으면은 뭐 이제 CPU가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는 그런 그런 이제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제 빨리빨리 뭔가 검색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뭔가를 찾아내야 되고 이 사람이 물어본 거를 계속 이어서 계속 대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CPU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병사들이 많이 나서 그냥 열심히 땅만 파면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소대장들이 중간중간에서 그렇죠. 분대장 소대장들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맞아요. 그리고 저 노는 애 있으면 더 일하게 시키고 예, 이걸 이제 하는 게 이제 CPU의 역할이 커진 거죠. 그래서 루빈이라고 얘기하다가 블랙엘, 루빈, 근데 갑자기 베라 루빈 나온 거죠. 그래서 베라가 이제 CPU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베라 루빈 시대가 왔다. 그러면 앞으로 CPU는 이제 GPU 4개당 하나, 뭐 아니면 2개당 하나, 아니면 1대1 매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CPU가 중요해져서 요즘에 이제 인텔도 올라오고 뭐 AMD도 올라오고 뭐 하다못해 퀄컴도 급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의 흐름이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던 게 마이크론이었고 삼성전자였고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이제 토큰 수라고도 얘기하고 토큰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KV 캐시라고 이제 좀 이것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얘기하죠. 그러면 한마디로 내가 자주 물어보는 것들을 얘네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억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게 점점 이제 언어 모델이 커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다양하고 어떤 분은 이제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요약해 달라 그러고 그럼 동영상을 얘가 빨리 보고 요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근데 요즘에 데이터라고 안 하고 토큰 수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KV 캐시 크기도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뭐 터보 퀀트 얘기하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CPU가 중요해졌지만 CPU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 소대장 옆에는 누가 있죠? 전령이 따라 붙죠. 중대장 옆에는 통신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통신병이랑 네. 개원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것처럼 CPU 옆에는 항상 D램이 있습니다. D램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CPU는 계산만 빨리 하지 단기 기억을 잘 못해. 그렇죠. 예, 그럼 단기적으로 기억해주는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해주는 LPDDR을 깔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DRAM 일반 DDR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전력을 적게 쓰기 위해서 LPDDR을 넣었는데 그럼 LPDDR의 수요가 급증하겠죠 앞으로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HBM의 성능도 더 높여야 된다. 지금 여러 번 돌려봤더니 스탠포드인가 얼마 전에 뭐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GPU가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GPU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발전할 단계가 없어요. 얘네는 더 이상 발전시킬 수도 없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AI 가속기를 만드는 AMD나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걸 보면 GPU 2장에 옆에 이제 HBM들이 붙죠. 심지어 이제 AMD에서는 그걸 16개인가를 붙였어요. HBM을. 근데 HBM의 성능이 더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GPU는 성능을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놀고 있어요. 지금도 얘네들이 설렁설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효율, 우리 자동차 연비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20%니 40%니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한 20-30%밖에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얘가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해주려면 결국엔 메모리의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뭐 메모리가 그럼 HBM4까지 만들었는데 그럼 5, 6, 7 이렇게 가겠죠. 예. 이미 5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김종호 박사님인가 그분은 그 HBM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잖아요. 나중에는 메모리가 중심이 되고 GPU가 CPU가 도와주는
예, 그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을 잘하고 이거를 빨리빨리 불러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HBF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광 트랜시버라고 해서 광 케이블, 광섬유 네. 이게 옛날부터 개발된 거죠. 우리 통신 때문에 그렇죠. 개발된 네, 거죠. 네. 황통신. 네. 네,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 광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광섬유,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을 광섬유를 이용해서 이 서로를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쪽에 랜드 이제 SSD랑 광 케이블을 연결하면 여기서 기억을 빨리 가져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메모리가 네.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이 돼버렸다. GPU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고요. 왜냐하면 GPU를 그럼 쌓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GPU는 쌓으면 안 됩니다. 열이 많이 나서. 예, 오히려 그래서 GPU 위에다가 HBM을 얹는다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지금 메모리를 고도화하거나 GPU를 고도화하거나 더 미세 공정을 쓰거나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메모리는 뭐 1D 그러니까 1C 공정까지 지금 만들었다 그러는데 D램은 1D 공정 정도 가면 거의 끝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은 아주 작은 데다가 많은 걸 집어넣는 게 숙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거를 연구하느니 어떻게 얘네들을 조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패키징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패키징이 이미 중요해졌는데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쓰고 있는 방식, TSMC가 하고 있는 방식, 코어스 방식인데 네. 이 패키징 방식이 코퍼스라든지 뭐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그래서 유리기판이 올라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제 HBM과 CPU를 연결했던 그 판 어떻게 보면 기판인데 네. 이걸 이제 웨이퍼로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열도 많이 나고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일단 유리기판으로 대체해보자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웨이퍼도 지금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랗죠. 네. 근데 PLP라고 해서 네모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PLP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달라진다. 웨이퍼를 굳이 쓰지 않고도 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유리기판을 상용화가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동그라니까 이제 자각으로 자르다 보면 끝에 거는 이제 약간 버려야 가 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사각으로 만드는 게 PLP 개념인데 예전에 아마 삼성전기가 PLP 한다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어스가 아니라 코퍼스라는 이제 방식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지금은 현재 HBM이 있는데 뒤에 이제 HBF까지 깔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냐면 샌디스크가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왜 그걸 하지? 예. 꼴찌가 원래 열심히 뭘 해야죠. 예, 그래서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네. 예.